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오늘은 그 연신내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신내는 서울에서 경기 서북부인 그 고양시나 파주시로 나가는 그 길목에 위치한 그런 상권으로서 구파발이나 지축 지역의 직장인들도 퇴근 시에는 그 이 먹자 상권에서 그 모임이나 그런 약속들을 많이 잡고 하는 그런 상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많이 침체되었지만 연신내 먹자 상권의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가맹점들이 상당히 매출이 잘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실제로 뭐 전체적으로 다 침체가 되었지만 그래도 서울 서부권에서는 그래도 연신내 상권들이 이제 대표적인 먹자 상권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대표성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권이 이제 연신내 상권입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이제 황해도나 평안도로 가는 길목으로 이제 한양에서 서부권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 이제 연서역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연서역이라고 하는 지명은 현재도 이 지역의 연서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서시장이 있고, 그리고 연서로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따온 그런 도로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서부권에서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 연신내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신내 상권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면은 일단은 지형적인 구조들이나 그리고 도로명을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의 이제 지형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연신내 지역은 북한산을 배후에 두고 이제 계곡형으로 지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불강 불강 1, 2동이 이제 대부분 이 지역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북한산에서 출발을 하는 연서로 자체가 보면은 지하가 과거에는 이제 불강천으로 어쨌든 노출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복개를 해서 복개천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곡형 지형의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이제 연신내 상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의 현황을 보면은 첫 번째 통일로입니다. 통일로는 이제 파주나 고양시 그리고 구파발 지역 주민들이 노선버스나 승용차 이용 시 접근하는 서울 도심으로 진입할 때 첫 번째 상권이 연신내 상권입니다. 그만큼 이제 연신내 상권은 거점 상권으로서 그만큼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디컬 상권에 있어서도 주민들은 지역적으로 가장 인접한 구파발과 지축 지역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나 삼중 지역 주민들도 연신내 상권의 접근성이 좋아서 실제로 메디컬 상권도 이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서로인데, 연서로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은평구 주민들의 이제 중심도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평구 상권의 대표 상권을 꼽으라면 이 연신내 상권과 그리고 은평구청과 응암역 상권이 되는데, 실제로 연서로 자체가 지금 북한산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연신내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구산역이나 그리고 구산역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응암역이 되는데, 응암역까지가 연결되고 하는 게 연서로입니다. 그래서 연서로가 이 연신내 상권이나 이후에 이제 저희가 소개하게 될 은평구청이나 응암역 상권 내에서도 직접적으로 은평구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서로 자체가 보면은 6호선 은평구 노선과 함께 가는 도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는 북쪽에 이제 불강 1, 2동과 남쪽의 대조동 그리고 남서쪽의 가련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6호선 은평구 노선과 이제 함께 가는 지금 도로로 실제로 이제 불강천과도 연결되지만은 이 지역에서는 이제 지하로는 이제 6호선이 가고 그리고 6호선이 가고 지상으로서는 이제 연서로가 연결되고 하는 그런 노선의 어떤 노선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서로 29길입니다. 이게 갈현동 주민들과 연신내 먹자 상권의 이제 진입로가 되는데, 서울 서부권의 대표 융상권인 연신내 먹자골목과 갈현동 주민들의 진입로입니다. 불경기 이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신내 먹자 상권들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굉장히 효자 점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도 그야말로 탑 클래스를 찍는 점포들이 많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많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점포 출점을 했던 그런 상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권리금 자체도 고깃집 같은 경우도 매력이 억대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금이 형성되었던 지역이
이 연신내 상권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뭐 그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침체된 거는 이제 침체된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교통현황으로서는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신내 상권이 실제로 교통의 중심지고 서울 서부권 그 서부권에서 경기도로 나가고 하는 그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환승하는 그런 그 지하철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호선과 6호선이 있고, 그리고 서울 진입에 했을 때 첫 번째 GTX-A 노선에 환승하는 역이 이 연신내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지하철, 그 두 개 지하철과 GTX 한 개 노선이 이제 환승하고 하는 그런 그 열차 노선이 있는데, 하루에 이제 대략 해가 이용객들은 약 한 9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만 명 정도 같으면 서울에서 탑클래스에 속하고 하는 그런 그 지하철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지금 그 서울 도심에 있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는 그 주거지역과 그리고 주거지역에 합류되고 하는 그런 도로라는 특성을 가지면은 실제로 연신내 상권에서 어떤 지하철의 이용객들은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동과 상권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그 상권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아볼 텐데, 행정동으로는 북쪽으로 불강 1, 2동, 그리고 남쪽에 대조동, 그리고 서쪽으로 관련 1, 2동, 그래서 5개 행정동이 있으며 주거 형태는 주로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 자체에서 보면 아파트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의 이제 주거의 어떤 핵심 그 형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거점 상권에 업무용 지구도 많은데, 실제로 이 지역에서 업무용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지금 이 지역에 이제 그 주상복합 형태로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임대 아파트나 뭐 민간 임대나 이런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충실성이 있는 그 아파트 지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구 규모는 약 한 1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당 인구는 이제 2.0명 이하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고, 평균 연령은 48세입니다. 48세 중반대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디칼 개원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분들도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비교적 유리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확장성은 연신내 상권으로는 이제 일대는 서울 서북부의 이제 주민들이 특히 이제 구파발이나 지축, 덕양구, 삼성지구 주민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파발이나 지축에 있는 그런 메디칼 같은 경우도 어떤 그 거점 형태로 이제 연신내로 진입을 하고 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그 어떤 상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인구 규모는 한 13만 명 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중정도 높은 인구 규모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지하철 이용객들이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행정동의 인구 규모들 이렇게 고려를 하면은 실제로 핵심 그 구간 안에는 약 한 10만 명 정도의 인구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연신내 상권에서는 핵심 상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배후의 확장적인 규모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약 한 핵심적인 인구들이 약 한 20만 명, 그리고 핵심 그 상권 내에 이제 그 배후 인구가 한 10만 명, 그리고 확장적인 부분들이 약 한 10에서 15만 명,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 한 20에서 25만 명 정도의 어떤 그 규모를 가지고 이 지역의 상권을 이용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상권과 상가 현황을 알아볼 텐데, 연신내 상권은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후면 북한산에서 시작되는 불광천을 덮은 복개 구간이 이제 연소로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이야기했던 6호선 구간들이 함께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서로의 이제 지하는 실제로 이제 이게 불광천 복개 구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영암역에서 불광천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가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신내 상권은 우리가 그 지형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곡형 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도로의 어떤 그 기준들은 지금 통일로와 연서로가 이제 중심을 만나고 하는 부분들이 연신내 상권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도로의 이제 그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메디칼 상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 자체가 보면은
연신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경 한 250m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50m를 넘어가고 하면은 연신내 상권에서 어떤 메디칼 경쟁력을 떨어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 인식을 하고 실제로 이 지역의 상가의 어떤 탐색들이나 그리고 상권의 임장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그 어떤 상권을 형성하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상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서시장입니다. 앞서 연서라고 하는 지명들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에 연서시장이 있습니다. 연서시장은 그 연신내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통상 전통시장 같은 경우 소매상권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 지역의 연서시장은 독특하게 주로 이제 주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가보면은 낮술을 즐기고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이 북한산으로 올라가고 하는 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산에 등산을 하고 내려오다가 주로 이제 이 연서시장에 들려서 낮술을 즐긴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북한산 어떤 등산객뿐만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고 하는 그런 낮술을 즐기려고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가도 항상 이 지역의 어떤 그 시장 자체의 어떤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낮술을 즐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연서시장이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이 계곡형 지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서로에서 연서시장에서 연서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좌우측에 불강 1동과 불강 2동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강 1, 2동 주민들이 이제 마을버스를 통해서 이 연서로 앞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서로 앞에서 내려서 주로 인근에 이제 그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그 메디칼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민들이나 그리고 이제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등산객들이 많지만은 실제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는 이 지역의 어떤 사거리 인근에 이제 메디칼들을 이용을 할 때는 연서시장 앞에 버스 정류장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가는 통일로 842번지입니다. 이게 이제 범서빌딩인데, 실제로 제가 여기는 이제 메디칼이 많이 진입을 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서시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연서시장 건너편에 연신내 사거리 연신내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보면은 불광동에서 내려가는 연서시장 앞에 마을버스에서 내려가면은 그 대각선 방향의 건너편에 있는 게 범서로인데, 이게 이제 범서 빌딩인데, 범서 빌딩이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어떤 층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단일 전체적인 어떤 바닥 면적은 아마 이쪽에서 가장 넓은 상가가 아닌가 합니다. 연시대 상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상가입니다. 이게 범서빌딩은 이제 밑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있고, 그리고 증권사, 그리고 이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슈퍼마켓들이 있고,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은 대부분 이 범서빌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칼로는 내과나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원하고 있는데, 이 범서빌딩에 위치해 있는 내과나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3인진료의원입니다. 이게 3인진료의원이라는 부분들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물론 이제 이게 병원에 나타난 자료이기 때문에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 범서빌딩 자체가 워낙 집객력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지금 불광 1, 2동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어떤 의사 숫자 등이나 이런 부분 높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가 접근성으로는 이 건물에는 더 많은 개원 과목이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이제 코나 건물이라는 점, 그리고 지역에서 한계층이 가장 넓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실제로 높은 임대료와 공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여기는 가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메디칼에서 그만큼 희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적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가의 어떤 경쟁력은 높지만은 어떤 과목들의 진입들은 내과나 재활학과, 정신건강학과로 제한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통일로 856번지입니다. 이게 메트로 플라자인데 구파발에서 연신내역으로 이제 진입 시 좌측에 위치한 건물로 연신내 상권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어떤 그 메트로 플라자 자체 어떤 그 컨셉 자체가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다양한 과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들이 들어와 있는데 피부과나 안과, 산부인과, 마취통증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이 개원하고 있지만 각각의 의원의 어떤 규모들은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메트로 플라자 자체에서 이제 다양한 과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만은 한 계층에서 뭐 어떤 대형 면적으로 들어가고 하기에는 입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가능하면은 그 메디컬 상가 내에서 진입을 할 때는 다양한 과목에 입과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이 메디컬 상가 자체의 어떤 경쟁력 자체로 높을 때 그만큼 다양한 과목에 들어왔을 때 아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메트로 플라자 자체가 이제 경쟁력이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다양한 과목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통일로 이제 855-8번지입니다. 연신내 G는 아이타운이라고 그러는데 상가 건물 접근성이 좋은 상가로 연신내역 6번 출구와 이제 이게 건물 측면에는 먹자골목과 관련동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상가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1층에 이제 파리바게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상권을 연신내 상권을 여러 번 조사를 했었지만은 이 1층에 이제 파리바게트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이게 이제 GTX A 노선 공사를 하면서 파리바게트가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는데 그 이전에는 전국의 파리바게트 점포들이 약 한 3,000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전체 가맹점 중에서 아마 매출이 한 최상위급인 한 3, 4위권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항상 그 파리바게트의 돈박스 자체가 아마 산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매출도 높았다고는 이야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제 개원 과목으로는 피부과나 내과, 그리고 신경과, 비뇨의학과, 그리고 마취통증학과, 치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의 어떤 특성으로 보면은 핵심 상권들이나 상권 확장성으로서 어떤 배후에서 진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의 어떤 배합, 어떤 적절한 어떤 배합들이 잘 이루어진 그런 상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서로 216번지입니다. 이게 이제 아트캐슬 주상복합인데 대저동 방향에서 연신내 방향으로 진입할 때 이제 그 주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이 상가는 이제 특히 이제 주민 접근성이 높은 상가로서 이제 개원 과목으로는 주민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내과나 정형외과 그리고 피부과가 중심을 이루고 확장성이 큰 과목이 이제 큰 과목으로는 안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상가에서도 어떤 메디컬 상가로서는 충실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연서로 246번지 타워 클리닉입니다. 연서로 이제 연서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상가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실제로 불광 1, 2동 주민들이 연신내역과 이제 연서시장을 이용할 때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층별의 어떤 구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그 지역의 주민의 어떤 접근성들이 실제로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불광 1, 2동의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들이 가장 좋은 상가가 아닌가 합니다. 이 아마 이제 내리면 연서시장 쪽에서 내리면 바로 맞은편에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광 1, 2동 주민들의 어떤 충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가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원 과목으로는 주민 방문율이 높은 내과나 재활의학과, 청소년과, 피부과, 안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신내 상권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연신내 상권은 이제 통일로와 이제 그리고 연서로를 중심으로 어떤 사거리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심 반경이 약 한 250m 반경 내에 메디컬들이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제로 이제 어떤 접근성도 높이겠지만은 연신내 상권 자체가 오래된 상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존 어떤
어떤 상가 내에서 어떤 어떤 입지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향후에는 아마 이제 그 주변에서도 조금 그 250m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조금 경쟁력 있는 부지 자체에서 새롭게 신축을 할 수 있으면은 아마 메디컬 상가로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부분들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지금 현재로서는 연신내역 상권 개원을 검토한다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건 250m 반경 내에서 어쨌든 찾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신내 상권 자체 오래된 상권이다 보니까 주차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또 과목들이 보면은 상권 확장성이 좋은 그런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그 유료 주차장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그 입지 어떤 그 선정 요인으로 어떤 1차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250m가 벗어난다 하더라도 주차장만 잘 갖춰져 있다면 실제로 메디컬 상가로서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층으로 보면은 특히 핵심 구간 내에 장노년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원 과목은 로컬 상권의 개원 비율이 높은 내과나 정형외과 계열은 뭐 재활학과나 마취통증학과, 신경외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원 비율이 지금도 높지만은 결국은 이 지역에 다시 개원을 한다면 결국 이 두 개 과목을 기준으로 어쨌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이 지역에서 내과나 정형외과 계열 자체는 경쟁이 있고 하는 부분들은 1인 형태의 어떤 그 메디컬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인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인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초반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 어떤 그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다인 형태의 어떤 그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진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과와 정형외과를 제외한 그 과목은 핵심 상권의 이제 환자의 접근 비율이 높지만은 이에 못지않게 이제 그 포괄이나 지축 그리고 고양시 그 덕양구 주민들의 접근성까지 염두에 두고 거점형 개원에서 경쟁이 있는 과목들의 어떤 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부과나 안과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 핵심 구간 내의 어떤 그 배우 인구들만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점 바깥에 핵심 구간 바깥에 있는 상권의 주민들도 유입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장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비뇨기 의학과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떤 그 좀 경쟁력을 갖추고 들어온다면 이 지역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 그 연신내 상권은 실제로 어떤 그 핵심 상권 내만 고려하지 말고 그 개원한다면 거점형 개원 형태를 가지고 어떤 그 상권의 범위 자체를 조금 더 넓게 잡아서 이제 진입을 하는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두서가 없지만 오늘은 연신내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